여러분, 정부의 방역 지침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게 방역은 바이러스잖아요. 감염병을 막기 위한 어떤 지침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획을 짤 때도 굉장히 세밀하게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해서 짜야 되지만 한 번 짠 원칙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지켜가야 돼요. 이게 바이러스라는 그 특성 때문입니다. 이게 바이러스는요, 감염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킨 다음에 그 원칙 하에서 모든 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바이러스 감염,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때 방역 지침이 바뀐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헷갈린다. 어렵다. 이게 현장의 반응인 거예요. 게다가 방역 단계도 3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면서 이게 혼란의 연속입니다. 혼란의 연속.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은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바뀌는 방역 지침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요즘 자영업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또 방역 지침을 좀 변경했지요.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예요.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핵심은 뭐였습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게 핵심이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분야별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지금까지는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장이나 배달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식당은 또 어떻게 했어요? 식당은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지침을 바꿨습니다. 카페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다시 또. 사실 카페나 식당이나 사실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제과점이나 카페나 뭐 식당이나 뭐가 차이점이 있죠? 저는 그게 별로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 그냥 놔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바꾸면서 카페는 뭐 어쨌든 시킵니다. 이제 취식이 가능해. 매장에서요. 매장 내에서 이용 1시간 내로 제한을 하긴 하지만 취식은 가능하다. 이렇게 바꿨어요. 종교시설은 이것도 좀 열어줬습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 대면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물론 식사나 소모임은 안 된다. 이렇게 일단 했죠. 게다가 눈썰 매장, 스키장, 빙상장 여기도 마찬가지 9시 이후 운영 중단입니다. 수용 인원은 3분의 1로 제한을 했고요.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인 미만만 참여하게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시, 출입시 반려 체크 의무화하고요. 대신에 이제 시식하는 거 못하게 하고 휴식 공간 제공 못하게 하고 이게 공개된 뭐라고 이야기하나 밀폐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기로 했죠. 물론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뭐 헷갈리기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내 체육시설
기본적으로는요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했습니다. 8제곱미터. 야, 8제곱미터면 웬만한 시설에 몇 명을 받을 수 있죠? 예, 이게 몇 명 받을지 못할 거예요. 8제곱미터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게다가 저녁 9시면 이용이 중단됩니다. 당연히 음식 섭취는 안 되고요.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죠. 이게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이나 노래방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이나 직접 판매 홍보관이나 그동안 금지시켰던 거는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샤워실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 못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하고요. 학원 같은 경우도 이게 8제곱미터입니다. 노래방은 뭐 룸당 4명까지 허용이 가능한데 또 소득 후 재사용한다. 코인 노래방은 그냥 1명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코인 노래방 혼자 들어가라. 실내 공연장은 좌석을 좀 떨치고 2m 거리를 유지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완화를 뭐 해주고 뭔가 많이 바꿨어요. 그죠? 뭔가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도 자영업자들은요 이게 뭐냐, 왜 우리만 또 홀대하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당장 광주 지역의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집단 행동을 나서기로 했고요. 여기에다가 한국 유흥음식점 중앙회, 그 다음에 시도 노래연습장 협회, 콜라텍 협회, 단람 주점업 중앙회 뭐 등등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집합 금지를 하지 마라. 지금 5종 시설에 대해서는 못하게 했거든요. 그냥 열겠다는 거예요. 그냥 문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카페 사장연합회 지금까지는 배달과 그저 포장만 가능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동안 손해 본 게 많다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피트니스 센터 사업자 연맹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여기에다가 또 많아요.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런 데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집합 제한 조치 고시에 대한 것 이거 헌법소원 냈습니다. 헌법소원. 유흥업 중앙에도 마찬가지 영업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소송을 또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죠. 이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게 방역 지침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주묵구구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불만을 표해서 쉽게 말하면 가두에 나오면 또 풀어주고 또 한쪽이 나오면 또 풀어주고 이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짤 때 촘촘히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 지침을 고수하는 것도 원칙대로 고수하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들쭉날쭉 오락가락하는 정책은요 결국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다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해요. K방역이라고 하는데 과연 K방역인지 저는 그 진위가 참 의심스러워요.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하는데 글쎄 지금 하루에 사망자가 뭐 적을 때 10명, 많을 때는 40명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사망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거야말로 킬 방역이죠. 킬 방역. 이렇게 킬 방역이 된 데는요, 오락가락하는, 그러면서 주무꾸구식의 어떤 누더기 방역 체제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설 명절하고 지금 연관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가장 많이 낮춰야 되는데 과연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난 12월에 이미 아주 세게 했었어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단계로 해야지 찔끔찔끔 방역 대책이 결국은 3차 대유행을 이끌고 왔다.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고무줄 같은 방역 체계가 경제와 방역 두 마리를 놓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또 흘리게 될 겁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